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적 의미와 위상에 대해서 멋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저 보러 오신 거 맞죠? 예. 저도 이제 별명을 큰별쌤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별쌤 이장입니다. 예.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에서 이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의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연구 주제를 다루지만 제가 이제 창원에 있으니까 이 3.15와 부마 항쟁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좀 하고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또는 학생들과 함께 이 3.15와 부마 항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 한 2주 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적 의미와 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은 3.15도 오늘 같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3.15와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역사 속에서 이 두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그냥 우리가 그냥 교과서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만든 역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헌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법학과에서 헌법을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헌법 이론도 가르치고 헌법 조문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헌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헌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잘 모르죠. 헌법이 뭔지는 알지만 헌법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 헌법을 만든 국민들도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헌법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집에 비유한다면 이 집의 주인이에요. 집주인이다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집의 시시콜콜한 어떤 모든 도면까지 다 알고 집의 작동 원리를 다 알면 좋지만 다 알기 어렵죠.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주인이다, 내가 집주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집주인이고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소위 위정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이라고 일컫는 이 분들은 이 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사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집을 딱 만들어 놨더니 이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내 거다 하고 자기 집으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헌정 파괴의 역사였고 그게 세보니까 한 6번 되더라고요. 이번에 12.3 비상계엄까지 합하면은 한 6번의 헌정 파괴 사건들이 있었고 이 6번의 헌정 파괴 사건이 결국 우리 헌법에 굉장히 아픈 역사들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 3.15 부정선거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박정희가 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 그 다음에 1972년
유신 체제, 또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유신 체제를 만든 거, 이런 것이 다 헌법을 파괴하고 자기가 집주인이 되고 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에서 나타난 사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용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집을 누가 강도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차지하고 집주인한테 너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은 거기에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집주인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이 집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집을 침해한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집주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들이 이 집이 어떤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법으로 규정한 말하자면 사회계약 문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현실에서 지켜지고 관철돼야 되는데 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집을 사유화하고 내 집처럼 집을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헌법에 대한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부터 주권자였느냐? 이걸 좀 잠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집주인이 됐느냐? 우리가 집주인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1910년까지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황제였어요. 예, 왕이었어요. 왕이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1910년에 당시 대한제국의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합니다. 그게 강압에 의한 포기였어요. 강압에 의한 포기였는데 그럼 주권이 어디로 갔느냐? 일제에게 넘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왔다. 우리 원래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최고 권력인 주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문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예, 바로 그 문서가 여기 적혀 있는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문서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내가 집주인이다라는 집문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를 했고,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주권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문서가 1917년에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문서입니다. 집이 뺏겼으니까 집을 찾아야겠죠. 예, 우리는 정말 불굴의 독립 의지로 집을 찾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1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9년 3.1 운동,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권자다라고 선언한 날입니다. 3.1 날 태극기 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이 다시네. 안 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태극기를 다셔야 됩니다. 왜 달아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민주공화국을 만든 날이에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권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한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과거의 신민에서 우리가 국민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3.1 대혁명입니다. 실제로 원래 명칭이 3.1 대혁명이었는데 이 헌법을 1948년에 만들면서 헌법에 이 3.1 대혁명이라고 초안을 적었거든요. 근데 당시 국회의원 몇 명이 그 바쁜 와중에 혁명은 좀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럼 뭘로 할까? 운동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이라고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명칭이 3.1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3.1 혁명이라고 불렀고, 그 3.1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우뚝 섰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역사상 우리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 불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때 우리가 만듭니다. 사실 이 분단 이전의 대한민국이에요. 분단 이전에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어요. 임시헌장 제1조에 당연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제로 한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1948년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식헌법이죠. 이 정식헌법에 그대로 계승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 전문에는 뭐라고 적었냐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1948년 지금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 많죠? 예.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48년 대한민국 관보 제1호가 만들어졌는데 공식 문서죠. 관보 일할 때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썼어요. 왜 그러냐?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에요. 그 다음부터 2년, 3년 해가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 30년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30년 정식 정부를 만들고 정식 정부의 관보 1호를 만들면서 그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27년에 광복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듭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 대한국민은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 왜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란 글자 보세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자녀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저도 오늘 저희 애들이 온다 그랬는데 못 왔어요. 아빠가 이제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최태정 선생님하고 이제 맞짱을 뜨니까 어떻게든 응원하려고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처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왔어요. 왔으면 이제 참 많은 응원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안 오기를 또 잘했어요. 예.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자녀분들,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함을 영원히 확보하면서 이 나라를 한번 만들고 꾸려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민주공화국이 됐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무려 38년 동안 이 독재에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헌정 파괴를 우리 내란이라고 그래요. 헌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란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헌정을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자기 걸로 만들는, 집사가 주인을 제끼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집을 이제 독차지하려고 한 거죠. 바로 그게 이 내란이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정에 대한 파괴를 뜻합니다. 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번의 이 헌정 파괴의 역사가 있었어요. 먼저 제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내란 사건이라고 기록되는 것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아시죠? 예, 이 부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시는데, 부산 정치파동은 이 52년이면 언제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 부산으로 이제 정부가 내려와 있을 때 대통령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승만의 임기가 끝나가가지고 이승만이 4년 중임의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고, 의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국회에서 선거를 이제 다시 받아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선거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 국민이 뽑아달라. 요즘 말하는 직선제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취지는 좋지만 국민이 뽑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꼼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1952년도에 국회에서 그거를 계속 거부하니까 52년도에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실제 잡아가고 체포하고 감금하고 연행해서 위협 속에서 개헌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52년 부산 정치파동에 따른 발췌개헌 사건이에요. 이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내란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내란 사건이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재선도 하고 심지어 4.4.5 개헌으로 3선까지 할 수 있게 해서 3선도 성공했어요. 3선 성공하고 또 4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돼도 문제야. 대통령이 돼도 결국 죽으면은 결국 이 자유당 정권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기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통령 자리를 또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통령 사건을 아주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이 당시 마산시청 공무원들도 엄청 동원됐어요.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제 헌정의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바로 이 마산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이 마산 경찰서장,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마산 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마산 지청장, 이 사람들이 발포에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명령자인데 나중에 72년도 유신시대 들어와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아요.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시민들의 정의로운 이 의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1961년도에 또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바로 5.16 군사 쿠데타죠. 박정희는 계엄 선포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박정희 소장이 무슨 계엄 선포권이 있어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정부 요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고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이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회의 의장하면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만들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79년도까지 갑니다. 박정희도 오래 하려고 그랬죠. 69년도에 결국은 3선 개헌을 합니다. 3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독재로 가는 명시적인 어떤 징표가 됩니다. 69년도에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3선 개헌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또 돼요. 4선은 어떻게 하죠? 3선도 겨우 됐거든요.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겨우 됐는데 4선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72년도에 갑자기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요. 지금부터 헌법을 중지시키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정치활동을 일찍 금지시키고 등등등등 이런 내용의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면서 계엄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독재라고 하는 것이고 79년도에 부마 민주항쟁은 바로 이러한 박정희 독재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에 박정희 독재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79년도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사건 하나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데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 집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나라를 내가 가지겠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헌정의 아픈 역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냈다? 3.15는 바로 3.15 부정선거는 3.15 의거 그리고 4.19 혁명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 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부마 항쟁은 바로 이 박정희 18년 유신 독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저항의 운동이었어요.
79년도 12.12 서울해범 영화 보셨죠?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3 비상계엄, 이것도 언젠가 영화가 또 나올 겁니다.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 벌써 옛날 얘기처럼 까먹는 분들이 계신데 1년도 안 됐어요. 제가 1년이 되는 12월 3일 날인가 또 이제 창원의 여기 마산의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혁명. 4.19 때도 4.19 당일날 경찰의 발표로 무려 100명이 죽었어요. 그 당일에만 총 맞아가지고. 근데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 안 받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장관도 하고 방송국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바로 72년 유신체제가 오늘 또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국회를 72년 10월 19일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런 식의 대통령 특별 선언인데요. 특별 선언을 하고 비상국무회의로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고, 원래 뭐 독차지 이미 했지만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유신헌법을 72년도에 만듭니다. 79년 부마 항쟁이 그것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거였고요. 이 5.17 전두환의 1980년 5.17 쿠데타는 바로 그 다음 날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 즉 광주 민주 항쟁에 의해서 이 저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민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그 신군부를 주도한 사람이 전두환이었잖아요. 전두환이 바로 그 앞서 부마 민주 항쟁 때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만나려고 내려옵니다. 왜? 그 사람이 보안 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보안 사령관은 계엄 사령관보다 계급이 낮아요. 근데 계엄 사령관한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라. 왜 내려왔겠어요? 위에서 명령을 받았겠죠. 명령을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면서 초동에 제압해야 된다. 군인 얼굴만 봐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진압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기들 문건으로. 그래서 그 진압 계획에서 진압을 했는데,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부마 민주항쟁 때 어땠느냐라는 거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 진압을 시켰던 전두환이 실권자가 되고 바로 5.18 때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을 보고 사실은 부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 당시 계엄군들이 이런 식으로 진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18은 부마 항쟁에 거의 뭐 비슷한 양상으로 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헌정 파괴의 역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공통점은 역시 집사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영구 집권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절대로 집주인임을 잊지 않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하면서 불굴의 저항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신시대는요, 이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입틀막했던 시대예요. 헌법에 대해서 만약에 개헌을 하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 헌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고, 이런 경우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서 처벌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시무시한 이 통제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마 항쟁에 이 불씨를 당긴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사건들인데요. 특히 YH 사건의 김경수 씨 사망 사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시 부산 마산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던 신민당, 당시 야당이었어요. 야당의 총재였던 이 김영삼 의원이 총재직이 박탈되고 또 의원직에서 제명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된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게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부산에서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 아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부산의 고신대, 동아대 학생들을 또 규합시키고 부산 시민들이 합세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 경남, 사실 옛날에 부산이 또 경남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부산이 경남이었어요. 이 경남의 마산 지역, 창원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부산,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또 마산 창원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마 항쟁이 정점에 이릅니다. 10월 16일 날 시작됐지만 10월 20일 날 결국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마 항쟁이 이렇게 짧게 끝났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유신철폐의 목적이 바로 10월 6일 후에, 일주일 후에 12.6 사건이 일어나면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당시 신군부는 김재규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내란을 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란을 실제로 한 건 전두환이죠. 전두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바로 이 11.6이 왜 일어났느냐 생각해 보면은 바로 부마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11.6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항쟁이 없었으면 11.6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결정적인 어떤 힘을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유신을 끝장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뭐 유신의 이제 끝을 낸 11.6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마 항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저항입니다. 저항은 뭘 저항을 하느냐?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저항이라 할 수 있고 박정희의 18년 독재 체제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바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민주혁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3.1 대혁명과 4.19 민주혁명의 이념을 계승했다면 우리 그런 것을 바로 이러한 저항의 정신으로 꽃피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체로 한 4가지 정도의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데 바로 4.19, 3.15를 포함한 4.19,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그 다음에 5.18 민주항쟁, 60 민주항쟁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4.19와 이 부마가 바로 이 경남 창원이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교해 본다면 이 둘 다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진압이 됐지만 결국 그것이 뜻을 이뤄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마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주제가 이걸 텐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손팻말도 들고 계시고 부마 항쟁을 정신을 계승하자. 근데 부마 항쟁 정신은 뭐지? 그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 무려 40년 만에 부마 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늦었을까요? 잘 몰랐다 이거죠.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마 항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마 항쟁의 저항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실제 정치 세력들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고 감히 부마 항쟁을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부마 항쟁하고 좀 모순적인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부마 항쟁을 어떻게 개성할 것이냐? 부마 항쟁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그랬는지를 공감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선양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마 항쟁을 왜 이렇게 계승하느냐?
우리가 당대에서 대한민국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앞선 세대들이 지켜온 나라라면 우리가 앞으로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부마 항쟁의 정신 같은 것을 계승해서 앞으로도 누군가 헌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자기 거 하려고 이렇게 독차지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면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저항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마를 알아야 되고 3.15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교육의 재료다라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헌법 전문에 싣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마 항쟁과 3.15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헌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헌법에 명문화를 해서 헌법이 우리의 국민의 목소리니까 이 헌법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의 정신, 역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 전문에 실을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역사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더 이상의 헌정 파괴를 막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기억하고 계승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민주헌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계속 개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이 한강 작가 책 읽어보셨어요? 예, 책 읽어본 거 맞아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나고 바로 그 시점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소감 스피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 참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표현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거죠. 정말 핵심 전곡을 찌르는 말이고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이냐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우리가 부마 민주항쟁과 3.15의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보면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바뀌고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우리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뭐 시간을 왕창 썼는데요. 제가 이거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원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의 성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을 모든 국민과 도민의 자부심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 이상으로 저의 짧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앉아서 할게요. 일단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헌법의 헌법 정신에 수록하는 거에 있어서 뭐 폄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고 싶다라고 쓰셨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부마나 3.15는 거의 잊혀진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 있어서 광주보다 더 큰 힘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더 많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민주화 정신을 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마산 시민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먼저인지 기록이 먼저인지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3.15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모으고 많은 영화가 나와졌을 때 조금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산 사람이고 마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많지만 사실 가끔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았어요. 특히 민주화에 있어서. 그래서 뭐 여기 오셨던 어린이 분들이나 어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게 질문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좋은 그 질문을 주셨고 우리 의견도 저도 100%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하려면 또 기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승하지 않으면 사실은 잊혀지는 과거가 되는 것 같고요. 부마와 3.15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음이 같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신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5.18도 마찬가지고 부마나 3.15도 이것이 국민의 중요한 역사이고 현대를 만든 우리의 과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인하려면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